오늘 기사 봤어? 이성균 씨가 공원에서 발견됐대. 어머, 정말? 그자, 요즘 계속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데. 유흥업소 실장과 대마초, 케타민까지 참 다양한 취미 생활이었네. 그런데 왜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고 했을까? 아마도 마약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을지도. 혹시 메모에는 오늘도 화이팅 같은 글이 있었을지 몰라. 어쨌든 경찰 조사 중에 숨지다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던 모습이 기억에 남겠다. 그래도 알면서 마약 피우고 다니다가 그래도 죄송하다고 한 모습은 참 대단했어. 이런 뉴스 듣고 나니까 내 취미는 뭐지? 차 마시면서 영화 보기? 마약은 안 돼. 차와 영화로 힐링해야겠다는 거겠지. 이성균 씨가 집 나서기 전에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나갔다더라. 메모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 아마도 오늘은 마약 없이도 힘내보자 같은 글이었을 거야. 경찰은 왜 수색을 시작했을까? 메모가 유서 같아서 의심스러운 거야? 아니, 이성균 씨가 의식 없이 발견되어서 수사 착수했대. 그리고 차는 공원 근처에서 발견됐어. 어머, 수사 중에 갑자기 메모 쓰고 나가는 거라니. 정말 현란한 도주죠? 메모 대신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지라고 적었으면 어땠을까? 경찰이 발견한 건 이성균 씨의 차였지만 차 안에 대마초라도 있었을까? 아마도 그럴 거야. 이성균 씨는 다양한 경험을 즐기는 편이었으니까. 경찰 수사하느라 바빠서 차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을지도. 이성균 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던데. 그리고 시신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대.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의식 없는 상태에서 메모를 쓸 수 있었을까? 아마도 메모는 사건 전에 쓰여진 거고, 의식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건 사건 후일 거야. 의식 없이 메모 쓰는 건 참 대단한 일이네. 나는 의식 있는 상태에서도 손글씨가 맘에 안 들어. 그럼 나야 어떻게? 의식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두들겨 쓰는데도 오타가 너무 많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메모 대신에 뭐라고 남기고 싶은 거지? 나는 음식은 언제나 먹을 만큼 이라고 남기고 싶어. 음식이 최고니까. 최근 이성균이 대마초와 케타민을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대. 그리고 10월에 처음 출석한 뒤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대.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했었지. 왜 거짓말 탐지기를 썼을까? 아마도 진실을 말하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걸지도. 거짓말 적발되면 다시 사과해야 하니까. 그래서 마약 혐의로 23일에도 소환돼서 19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대.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수사가 중단될 전망이래.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거지? 너무 갑자기 사망해서 마약 수사가 끝나버린 건 좀 아쉬운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삶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네. 그래도 마약은 안 돼.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마약 없이 즐겨봐야지. 아, 지난달에 LCC가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래. 응, 그래. 그리고 음성 판정 받았대. 대박이다. 그럼 이제 LCC는 뜨거운 스타 대신 뜨거운 마약 스타가 된 거야? 유흥업소 실장 집에서 마약 투약 혐의 받고 3억 5천만 원 뜯겼다니까 공갈 혐의로 고소도 했어. 이성균 씨는 유흥업소 실장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받았대. 그리고 실장한테 협박당하고 돈도 뜯겼다고 주장하더라. 공갈 혐의로 고소도 했어. 얼마나 뜯겼어? 3억 5천만 원이라니. 그럼 이성균 씨는 이젠 돈 뜯긴 배우로 활동할 수 있겠네. 음성 판정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마약이 뭐였는지 알까? 아, 빅뱅 출신 지드래곤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고 하던데.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대. 이건 어때? 그럼 얘도 마약 누락이 되겠네. 아니면 지드래곤 미약이라고 불러야 하나? 오는 6일에 조사 예정이래. 그날까지 얘기는 계속될 듯.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한꺼번에 거론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대. 그리고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 마약 리스트도 돌아다니고 있대. 완전 미친 소식이야. 아니, 대체 어디서 나오는 이런 소문들이야? 누가 고쳐야겠어? 어쩌다가 1975년이 긴급조치 9호와 대마초 파동까지 얘기하고 있어. 정치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더라. 정치권에서도 불똥이 튀었어.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인 이경은이 학폭 주장을 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물어보면서 이성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 기사가 학폭 사안으로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어.
음모론의 여지가 있다며 안민석 의원이 의문을 제기했대. 정말이지, 마약 때문에 정치도 흔들리는 건가? 그래도 안 의원은 자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정치도 복잡하다니까. 안민석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정권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가 터뜨리는 것이 의도된 것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을 제기했대. 정말 음모론의 여지가 있다는 거네. 이슈가 우연히 터진 게 아니라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지. 안 의원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흥미진진해. 그래도 마약 때문에 정치가 뒤죽박죽이 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정말 신기해. 저 정도면 정치 모르는 건가? 마약은 정치 모르는데 병이라니 대단하군요. 그래, 그런 말 하면서 병이 되었을 때를 상상해봐. 정치 모르는데 병이라니, 마치 내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마약 먹은 것처럼. 하지만 정말 병 같은 말이다. 마약은 어떻게 정치와 관련이 있을까? 정치에 대한 흥미 없으면 마약이랑 뭐 상관 있겠어? 웃기지도 않게 정치와 마약을 연결시켜놨네. 마치 정치에 무지한 사람은 마약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아니 이거 봐봐. 독재 정권이 마약 사건을 이용한 전략이라더니 그때 대마초 파동으로 연예인들이 대거 입건되었던 거 기억나? 대마초로 인해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스타들이 다 구속되고 입건되고 그랬었지. 그땐 정말 뭐든 다 독재 정권이 다 해먹었던 시절이었어. 그런데 왜 그때 독재 정권이 마약을 이용해서 민심을 돌리려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마약으로 민심을 어떻게 돌린다는 거지? 아니 그땐 그랬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스타들이 다 구속돼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독재 정권이 다른 문제들을 가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런 전략적 수법이었던 거지. 조용필이 대마초로 출연 금지된 거 들었어? 그런데 왜? 뭐 어떤 부작용이라도 있었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출연 금지된 건지 이해가 안 가. 대마초가 뭐 대단한 건가? 대마초 흡연은 무슨 죄인가? 그냥 마약이라고 다 죄인 취급하는 건 아닌가? 조용필도 그런데 이해가 안 가네. 아무래도 그때 대마초로 인해 스타들이 대거 입건되고 구속되면서 대중들이 마약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게 계속 이어진 것 같아. 습관성 의약품관리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건 1970년이라더니 그럼 신중현이 대마초를 피운 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인 건가?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신중현이 대마초를 피운 걸로 드러나면서 벌금만 내고 끝이어야지. 왜 그 후에 제정된 법으로 소급해서 구속까지 시켰을까? 그때 독재 정권이 뭐든 다 해먹었던 것 같아. 마약으로 인해 어떤 스타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 그걸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덮어버렸던 시절이었거든.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었네. 그 시절이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다는 게 느껴져. 연예인들이 마약 먹고 팬들 기대를 저버리다니. 그럼 팬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이지 팬들은 스타들을 좋아해서 응원하는데 그들이 마약 먹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팬들이 속상해하겠지. 그리고 한번 적발돼도 큰 타격 없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니. 정말 웃긴 일이네. 팬들은 그렇게 속고 기다리는 걸까? 그러게 말이야. 한번 적발되고 나면 다들 잊어버리고 다시 응원하게 되니까 스타들은 편하게 계속 마약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1990년대에는 대마초로 인해 연예인들이 대거 구속돼서 혐의 받은 적이 있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지? 대마초를 피우면 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냥 담배 피우듯이 마약 피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배우 김부선이 대마초 흡연을 막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위배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거 들었어? 이런 말은 정말 웃긴 소리야. 그런데 대마초를 피운 적 있는 연예인들이 그냥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귀하면서 또 마약을 퍼먹는 거 보면 참으로 웃긴 일이네. 최근에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연예인들이 불법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 프로포폴이 대체 어떤 약이길래? 에이미, 이승연, 박시연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프로포폴도 마약이 되어가는 건가? 근데 배우 김부선이 2004년에 대마초 흡연을 막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위배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던데 프로포폴도 행복추구권 위배일까? 요즘은 뭐든 다 마약이 되어가는 건가?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마약 사건이 나와서 정말 웃긴 일이다. 마약이 대중화되면서 연예인들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더라. 왜냐면 연예인들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성형외과에 가면서 마약과 접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유명해지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방문하면서 마약을 접하게 되면 중독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마약은 연예인들에게는 종류별로 메뉴판이라던가 세일즈 이벤트를 하면 좋을 텐데. 이번 주 특별 프로모션. 마약 1 더하기 1 이벤트 같은 거 어때? 연예인들이 마약에 중독되면서 회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중독자 한 명이 1000명을 만든다는 거 참 웃긴 소리다. 그런데 회복자 한 명이 많은 중독자를 회복시킨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겠지? 한번 적발되면 큰 타격 없이 복귀하고 그러면서 마약을 계속하니까 계속해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 팬들이 기다리고 응원하니까. 연예인들은 한번 적발되어도 크게 신경 안 쓰이고 시간이 흘러 다시 복구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마약을 퍼먹게 되는 거겠지. 원래는 큰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약을 피워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복귀하니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